수많은 사람들이 바다 여행을 떠나 스노클링을 하며 형형색색의 바다 생물을 구경합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 더 가까이 또 자세히 관찰하고 싶게 되고 점점 깊은 바닷속을 들어가고 싶은 욕구가 생겨납니다. 이렇게 한 번의 큰 들숨을 끝으로 바닷속 여행을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의 프리다이빙이 시작됩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별도의 호흡 보조기구 없이 물속에 머무는 행동. 이것을 프리다이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이다는 어소시에이션 인터내셔널 포어레 디벨로프먼트 LAPN의 약자로 국제수중 무호흡 다이빙 개발 협회입니다. 쉽게 말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프리다이빙 교육을 진행하고 대회를 주최하는 비영리 프리다이빙 단체입니다. 프리다이빙의 교육을 진행하는 단체는 많지만 대회를 주최하고 기록을 관리하는 단체는 소수이고 그 중에서도 아이다가 가장 공식력이 있는 단체로 자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는 근육을 사용하고 그 근육을 사용함에 필요한 에너지 중 필수 요소인 산소를 호흡으로 충전합니다. 그래서 강한 근육의 사용은 빠른 호흡을 유도하여 그에 필요한 산소를 보충해줍니다. 그러나 프리다이빙은 물속에서 활동을 하는 스포츠이고 근육 사용에 필요한 산소를 보충해줄 수 없기에 최대한 많은 양의 산소를 한 번에 충전하여 천천히 아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물속에서는 강하고 빠른 근육 사용을 지향하고 천천히 여유 있게 반드시 필요한 근육만을 사용하여야 효과적인 다이빙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다이빙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호흡, 최중호흡, 무호흡, 회복호흡으로 이루어진 프리다이빙 호흡법을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 준비호흡. 준비호흡의 목적은 우리 몸의 긴장 완화입니다. 모든 스포츠는 시작 전에 스트레칭을 함으로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켜 부상을 방지합니다. 프리다이빙에서는 호흡을 통하여 다이빙 전의 근육만이 아닌 정신적 측면까지 긴장을 완화함으로써 다이빙 시 소모되는 산소의 양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안정이 당신의 호흡을 더욱 평온하게 하고 더 적은 양의 산소를 요구함으로써 다이빙 시 물속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을 늘려줍니다. 정상적인 우리 몸 혈액 속에는 95에서 99%의 산소가 녹아있고 아주 깊고 강한 호흡을 하여도 99% 이상의 산소를 저장할 수 없습니다. 즉, 이 말은 준비 호흡 과정에서 빠르고 강한 호흡을 한다 하여도 99% 이상의 산소를 충전할 수 없기에 다이빙 시간 연장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스노클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 물 위에 떠 스노클을 통하여 입으로 천천히 호흡을 합니다. 평소의 호흡량보다 과한 호흡은 지양하고 최대한 평온한 호흡을 해야 합니다. 수면 위에 엎드려 한숨 잔다 생각해보세요. 나의 과한 호흡은 수면을 하는데 방해가 되므로 준비 호흡 과정에서도 긴장 완화에 방해가 되는 요소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호흡으로 수면을 유도한다 생각하며 내 몸의 긴장을 천천히 완화시켜주세요. 이때 한 손을 배에 가져다 대 배가 부풀어 오르는지 확인을 하며 흉식이 아닌 복식 호흡을 해주세요. 이렇게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도록 2에서 3분 정도 잠들기 전에 하는 호흡을 유도하며 모든 긴장을 완화시킵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방법은 흉식 호흡과 복식 호흡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흉식 호흡은 가슴과 등 어깨에 많은 근육을 사용하여 흉곽을 크게 넓혀주므로 흉곽 내부에 음성 압력이 형성되면 대기 중 기압보다 낮아지게 되어 코나 입을 통해 들숨을 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반면 복식 호흡은 복부와 흉부를 분리해주는 횡격막이 배를 내미는 행동만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흉곽 내 음성 압력이 형성되고 마찬가지로 흉곽 내부 기압이 대기 중 기압보다 낮아져 들숨을 하게 되는 방법으로 주사기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주사기 막대를 횡격막으로 생각하고 막대를 밑으로 당기면 주사기 입구를 통해 공기가 빨려 들어가듯이 횡격막이 내려가면 입과 코를 통해 공기를 빨아들여 들숨을 합니다. 두 호흡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근육의 사용법입니다. 흉식 호흡은 늑간 근육, 가슴 근육, 목 근육, 어깨 근육 등 많은 근육을 사용해 호흡을 하기 때문에 호흡을 통한 긴장 완화가 쉽지 않습니다. 반면 복식 호흡은 배를 내미는 행동만으로 횡격막을 하강시켜 호흡을 함으로써 적은 근육 사용을 통한 호흡을 하기 때문에 많은 근육을 사용하는 흉식 호흡에 비해 릴렉스에 유리하고
프리다이빙에서 지향하는 호흡법입니다. 최종 호흡. 준비 호흡을 통한 긴장 완화가 충분히 되었다면 마지막 날숨을 끝으로 한 번의 큰 들숨으로 공기를 내 폐 속에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이 과정은 쉽게 말해 에너지를 채우는 단계로, 숨을 참고 다이빙을 오래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양의 산소를 내 몸속에 가득 충전해줘야 합니다. 최종 호흡 방법은 수면 위에 떠 엎드린 채 마지막 날숨을 끝으로 3단계에 걸쳐 한 번의 큰 들숨을 시작합니다. 먼저 배를 최대한 내밀어 복식 호흡을 이용하여 들숨을 시작하고, 더 이상 들숨이 안 되면 흉곽을 최대한 벌려 흉식 호흡으로 공기를 가슴 속에 더 채우며, 마지막에는 턱을 위쪽으로 들어 최대한 많은 양의 공기를 흡입이 안 될 때까지 가득 채운 후 스노클을 입에서 제거합니다. 이때 들숨은 빠르고 한 번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입술을 오므려 마치 빨대로 숨을 쉬는 것처럼 공기의 통로를 작게 만들어 길고 천천히 흡기해 주시는 것이 긴장 완화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강하고 빠른 호흡으로 한 모금의 공기를 더 마시는 것보다 긴장 완화 상태를 유지하며 천천히 들숨하는 것이 프리다이빙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 단계 무호흡. 최종 호흡을 끝으로 숨을 참으면 무호흡 단계로 들어서며 여러분의 본격적인 다이빙이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빠르고 강한 움직임을 지향하고 날숨을 하지 않는다는 이 두 가지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자동차를 예로 들어 한 번에 주유 후 클락셀을 밟아 운전을 하게 되면 얼마 가지 못해 기름이 바닥날 것입니다. 그러나 최적 연비를 생각하며 천천히 운전을 한다면 더 멀리 더 오랫동안 운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물속에서 강하고 빠른 행동으로 움직인다면 더 많은 양의 산소를 필요로 하게 되고, 이는 결국 빠른 호흡 충동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천천히 여유 있게 움직인다면 더 멀리 더 오랫동안 물속에 머무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초보 다이버는 물속에서 쉽게 답답함을 느껴 날숨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숨은 내가 사용하는 에너지이며 물속에서의 날숨은 에너지를 버리는 행위와 같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력에 큰 영향을 미쳐 안전한 다이빙의 방해 요소가 됩니다. 공기가 가득 찬 PT병 2개를 물속으로 가지고 가 한 개의 PT병에서 공기를 반쯤 버린다면 두 병이 수면으로 떠오르는 속도에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 또한 숨을 뱉지 않은 사람과 숨을 뱉은 사람 중 수면 위로 떠오르는 속도는 차이가 나게 되고, 만약 깊은 수심에서 숨을 뱉으면 올라오는 속도도 느린데 산소까지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절대로 물속에서는 날숨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숨이 차오르고 숨을 쉬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나타나며, 이런 과정을 프리다이빙에서는 호흡 충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음식물 섭취 후 그 찌꺼기를 변으로 배출합니다. 그러나 섭취 후 배출을 하지 않는다면 찌꺼기가 장 속에 계속 쌓여 불편감을 느끼게 되고, 이와 마찬가지로 숨참기로 생성되는 산소의 찌꺼기인 이산화탄소가 혈액 속에 계속 쌓이게 되면 강한 불편감이 오고, 이것을 호흡 충동으로 느끼게 됩니다. 다시 말해 변이 장내에 쌓여 불편감을 느낄 때 밥을 안 먹는다고 영양 부족으로 위험해지는 상황이 아니듯, 숨참기를 하여 쌓여진 이산화탄소로 인한 불편감을 호흡 충동으로 느끼지만 혈액 내에는 생존에 필요한 산소가 아직 많이 녹아 있습니다. 숨이 차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불편감이 몰려올 때, 이것은 단지 혈액 내 쌓여있는 이산화탄소를 뇌에서 감지하여 내려주는 신호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며 천천히 호흡 충동을 억누르며 물 밖으로 나오면 됩니다. 이때 호흡 충동의 불편감을 이기지 못하고 빠른 행동으로 물 밖으로 나가게 되면 오히려 산소 소모를 더욱 빠르게 촉진시켜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급할수록 천천히 여유 있게 물 밖으로 나오는 게 좋습니다. 이산화탄소 과증으로 인한 호흡 충동의 증상으로는 꿀렁꿀렁하는 가슴의 수축, 복부 횡격막에 타는 듯한 통증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 회복 호흡. 안전하게 다이빙을 완료 후 수면 위로 올라오면 호흡 충동의 보상작용으로 빨리 호흡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강한 날숨과 깊은 들숨을 반복한다면 일시적으로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고, 이런 어지러움은 숙련된 다이버가 긴 시간 다이빙 후
많은 양의 산소를 사용하고 퇴수한 경우일수록 심하게 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초심자 때부터 습관화한 회복호흡을 퇴수 후 반사적으로 실시한다면 저산소증으로 인한 어지러움 또는 블랙아웃의 위험으로부터 당신을 지켜줄 것이기에 다이빙을 배우는 처음부터 회복호흡을 습관화시켜야 합니다. 회복호흡의 방법은 퇴수 후 내 폐 속에 가득 차 있는 이산화탄소를 뱉어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퇴수 후 가볍게 침 뱉듯이 툭 하며 이산화탄소를 뱉어내고 입을 크게 벌려 빠르고 강한 들숨 후 입술을 닫고 2초 정도 숨을 참아 산소가 내 몸에 흡수되는 시간을 기다려줍니다. 다시 침 뱉듯이 툭 하며 호흡을 뱉어내고 이 과정을 3에서 4회 정도 진행하는데 혹시 어지러움을 느꼈다면 어지러움이 없어질 때까지 회복호흡을 진행합니다. 즉, 가벼운 수동적 날숨과 빠른 능동적 들숨이 회복호흡의 핵심입니다. 회복호흡을 끝내고 내 몸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나의 버디 또는 강사의 눈을 마주치며 손가락으로는 오케이 모양을 만들어 보여주고 입으로는 I'm OK 라고 말을 하면 프리다이빙의 한 사이클이 끝이 납니다. 호흡기관은 쉽게 말해 우리가 숨을 쉴 때 공기가 들어가는 통로를 말합니다. 코 또는 입, 기관, 기관지, 세기관지 마지막 공기 통로의 종착역인 폐포까지의 통로입니다. 폐포에서는 우리가 마신 신선한 공기에서 산소를 추출해 몸속으로 넣어주고 몸속에 쌓여있는 이산화탄소를 폐포로 꺼내 공기 통로를 통해 외부로 내보내며 이런 현상을 가스교환이라 합니다. 물류창고인 폐포에서 배달될 산소 택배를 차에 실어 각 조직으로 내보내고 그 빈자리로 수거된 이산화탄소 택배를 가지고 와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공기 중에 각각의 가스, 즉 산소와 이산화탄소는 밀도 차이로 교환이 되며 이런 현상을 가스교환이라 합니다. 폐포 안에는 폐포 밖 혈관 속에 녹아있는 산소와 이산화탄소보다 고농도의 산소 저농도의 이산화탄소가 있고 밀도가 높은 폐포 안 산소는 밀도가 낮은 혈관 속으로 스며들며 밀도가 높은 혈관 속 이산화탄소는 밀도가 낮은 폐포 속으로 빠져나옵니다. 혈관 속으로 들어간 산소는 심장을 통해 우리 몸 조직 구석구석 배달돼 사용이 되며 이렇게 사용된 산소의 찌꺼기인 이산화탄소는 혈관에서 폐포로 빠져나와 날숨을 통해 밖으로 버려집니다. 호흡기관이 공기의 통로이면 순환기관은 혈액의 통로입니다. 폐포에서 가스 교환이 이루어지면 산소가 풍부한 혈액은 심장으로 이동 후 심장의 강한 수축으로 동맥혈관을 따라 우리 몸을 돌아다니며 산소를 배달합니다. 이때 산소는 혈액 속 적혈구를 통해 혈관을 이동하다가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을 통해 산소를 필요로 하는 조직에 배달해줍니다. 다시 택배로 예로 들면 적혈구는 택배를 싣고 이동하는 택배 차량이고 헤모글로빈은 택배를 필요로 하는 집 앞까지 배달해주는 택배 기사님으로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헤모글로빈을 통해 산소를 필요로 하는 각각의 조직에 배달이 되면 산소 사용 후 발생되는 찌꺼기인 이산화탄소가 혈액 성분 중 하나인 혈장으로 녹아들어 정맥혈을 타고 폐포까지 이동 후 다시 가스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초과호흡은 준비호흡 과정에서 발생되며 긴장 완화를 깨트리는 과한 호흡은 모두 초과호흡으로 볼 수 있고 프리다이빙에서는 절대적으로 지양해야 하는 호흡법입니다. 우리 몸 혈액 속에는 95에서 99%의 산소가 녹아있고 이 농도는 대기 중의 공기를 아무리 빠르게 많이 마셔도 99% 이상의 산소를 녹여낼 수 없는 절대적 수치입니다. 반면 이산화탄소는 빠르고 강한 호흡을 할수록 혈액 속 이산화탄소 농도를 떨어뜨릴 수 있고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여 정상적인 다이빙과 초과호흡을 한 다이빙의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다이빙 전 99% 산소의 농도, 저산소증으로 인한 위험산소 농도 60%, 정상호흡 시 날숨의 이산화탄소 농도 5%, 5분 이상의 극심한 초과호흡 시 이산화탄소 농도 1%, 호흡 충동을 느끼는 이산화탄소의 농도 8%, 정상적인 다이빙은 준비호흡 과정에서 99대 5의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유지하고 최종 호흡으로 최대한 많은 양의 공기를 폐 속에 채운 후 다이빙을 시작하면 산소는 조직에서 계속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감소하고 이산화탄소는 산소의 찌꺼기로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늘어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혈액 내 8% 정도 쌓이면
뇌에서 감지를 하여 숨을 쉬라는 신호를 주기 시작하고 그 신호에 맞춰 다이버는 숨을 쉬기 위해 수면 위로 올라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다이버는 위험한 산소 농도에 도달하기 전에 퇴수를 완료하여 회복 호흡을 통해 체내에 쌓여있는 이산화탄소를 빠르게 배출하고 산소를 보충해 주므로 안전한 다이빙을 하게 됩니다. 반면 초과호흡은 준비호흡 과정에서 빠르고 강한 들숨과 날숨을 하여 이산화탄소 농도를 떨어뜨려 99대 1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비율로 다이빙을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산소는 감소하고 이산화탄소는 증가하여 호흡 충동을 느끼기 전까지 다이버는 계속 다이빙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초과호흡 과정에서 많이 감소시킨 이산화탄소의 농도로 인해 호흡 충동까지 도달하는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지연시킬 것이고 극심한 초과호흡을 할 경우 저산소증의 위험 구간보다 호흡 충동의 알람이 더 늦게 올 수 있어 다이빙 중 저산소증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초과호흡을 했을 때 내게 발생되는 증상으로는 병적 쾌감, 손발과 입술 주위가 아리고 저림, 어지러움, 입안에 비릿한 금속 맛 등이 있습니다. 만약 준비호흡 과정에서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면 그 즉시 다이빙을 중지하고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준비호흡을 통해 긴장 완화 상태로 돌아가야 합니다. 숨을 자주 참아보고 오랜 시간 참아보지 않은 사람은 체내에 이산화탄소가 조금이라도 쌓이면 강한 불편감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숨을 오랜 시간 동안 자주 참아본다면 체내에 쌓이는 이산화탄소에 대한 적응증, 즉 이산화탄소 내성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다이빙을 오랜 시간 길게 하고 싶다면 계속 숨을 참아 내 몸속에 이산화탄소를 가둬두는 연습을 하여 6%에 오는 호흡 충동이 7%, 8%에 올 수 있도록 다이빙 및 숨참기 훈련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수면에서 준비호흡을 할 때도 물속에서 다이빙 중일 때도 지속적인 긴장 완화 훈련을 하여 내가 사용하는 산소를 줄일 수 있다면 다이빙 시간 또한 늘어날 것입니다. 다이빙을 계속하고 기술을 연마하십시오. 계속된 다이빙과 연습으로 다이빙이 편안해질 때 긴장 완화로 이어지고 결국 나의 다이빙 시간이 길어질 것입니다. 스노클은 수면 위에서 쉴 때 숨을 쉬기 위한 장비로 잔여 물을 제거할 수 있는 퍼지 밸브가 있든 없든 무관하며 최종 호흡 후 다이빙 전에 반드시 입에서 제거합니다. 마스크는 코를 덮는 형태로 물속에서 앞을 보기 위한 장비로 하강시 압력을 최소한으로 받기 위해 체내 용적이 작아야 하고 버디간 서로의 눈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한 재질이어야 합니다. 또 부드럽고 유연한 재질의 스커트로 본인 얼굴에 잘 맞아 다이빙 시 움직이지 않는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이핀은 강력한 추진력을 내기 위해 길고 딱딱한 재질을 주로 사용합니다. 풋포켓은 발전체를 부드럽게 덮을 수 있어 부상과 피로를 줄일 수 있는 재질의 풀포켓 방식을 사용하며 블레이드는 카본, 플라스틱, 유리섬유 등 딱딱함과 유연함을 동시에 갖추어야 합니다. 모노핀은 양발에 착용하여 더 넓은 면적으로 바이핀보다 강력한 추진력을 낼 수 있지만 양발을 쳐야 하는 추진 방식이 바이핀보다 어렵습니다. 중량 납벨트는 슈트를 착용할 시 높은 부력으로 물속에서 뜨지도 가라앉지도 않는 중성 부력이 너무 깊은 수심에 설정되지 않도록 납을 내 몸에 장착해 내게 맞는 중성 부력을 맞추는데 도움을 주는 장비입니다. 중량 납벨트는 부드러운 고무나 실리콘 재질로 되어 신축성이 있어야 하며 준비 호흡에 방해되지 않게 배가 아닌 골반에 착용하고 위급 상황에 한 번의 조작으로 풀릴 수 있게 제작되어야 합니다. 웨슈트는 다이빙 시 외부로부터 몸보호 및 체온 유지에 사용되며 체온 유지를 위하여 딱 맞는 웨슈트를 입어야 하고 지퍼와 벨크로가 부착되지 않은 투피스 방식의 슈트를 착용하므로 물의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랜야드는 깊은 수심을 탈 때 로프와 다이버의 간격이 멀어지지 않도록 하여 물속에서 다이버의 방향을 도와주는 역할로 위급 상황에 한 번의 조작으로 쉽게 풀릴 수 있게 제작되어야 합니다. 프리다이빙 부위는 수면 위에 떠있는 집과 같은 존재로 다이버가 쉴 수 있게 손잡이가 달려있고 물 등 필요한 물건을 안에 적재할 수 있으며 로프 끝에 무거운 바텀 웨이트를 달아내려 부위와 연결합니다. 다이버는 바텀 웨이트와 부위 간 연결된 로프를 가이드 삼아 다이빙합니다. 프리다이빙 장비는 바다에서 사용 후 민물로 세척하여 직사광선을 피해 바람이 잘 드는 그늘에 말려줘야지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태틱 압력. 스태틱은 정적이란 뜻으로 정적으로 아무것도 안 한 채 수면 위에 편하게 떠 숨참기를 하며 아무 근육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숨참기만 하는 종목입니다. 프리다이빙 정식 종목으로 아이다 공식 기록은 11분 35초입니다. 다이나믹 압력. 다이나믹은 동적으로 숨참기를 하는 종목입니다. 수중 2m 정도 내외에서 바이핀 또는 모노핀 착용 후 수평으로 이동하는 거리를 측정합니다. 피닝을 제한적으로 하여 최적의 연비로 최대한의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것이 좋고, 프리다이빙 정식 종목으로 아이다 최고 공식 기록은 311m입니다. 다이나믹 압력 노핀. 핀을 착용하지 않은 노핀 상태로 수평 거리를 이동하는 종목으로 프리다이빙 정식 종목이고 아이다 최고 공식 기록은 250m입니다. 프리 이머전. 초보자가 처음으로 수심을 타기 위해 이퀄라이징 체크를 할 때 많이 하는 종목으로 프리다이빙 부위 밑으로 길게 뻗어있는 로프를 손으로 잡아당겨 물속으로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프리다이빙 정식 종목으로 아이다 최고 공식 기록은 135m입니다. 컨스턴트 웨이트. 바이핀이나 모노핀을 착용 후 피닝을 하여 빠르게 물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프리다이빙에서 가장 많이 하는 종목입니다. 프리다이빙 정식 종목으로 아이다 최고 공식 기록은 136m입니다. 컨스턴트 웨이트 노핀. 핀을 사용하지 않은 채 노핀으로 수심을 타는 방법으로 프리다이빙 정식 종목이고 아이다 최고 공식 기록은 102m입니다. 베리어블 웨이트. 수면에서 긴 로프를 내리고 그 로프를 따라 내려갈 수 있는 무거운 썰매를 장착하고 사람이 그 썰매에 탑승 후 물속으로 하강하여 목표 수심에 도달하면 썰매에서 떨어져 모노핀 또는 바이핀으로 피닝을 하며 수면으로 올라옵니다. 프리다이빙 비공식 종목으로 최고 기록은 145m입니다. 노리미츠. 베리어블 웨이트와 같은 방법으로 잠수하여 목표 수심에 도달하면 압축 공기를 풍선에 채우고 그 부력으로 떠오르는 풍선을 잡고 상승하는 방법 또는 모터 등 기계적 장치로 다이버를 끌어당겨 상승하는 방법으로 프리다이빙 비공식 종목이고 최고 기록은 214m입니다. 프리다이빙을 할 때 다이버는 물속에서 압력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 몸속 공기 공간에 변화가 생겨 통증이 유발됩니다. 만약 통증을 참고 다이빙을 계속 진행한다면 심각한 손상이 발생될 수 있어 통증이 발생되기 전 미리 다이버의 몸과 주위의 압력을 평행하게 맞춰줘야 안전한 다이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 압력은 높아지고 이런 현상 A의 일정한 온도에서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라는 보일의 법칙을 이해해야 합니다. 주변의 수온과 기체의 온도가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고 대기 중에 일기압에서 풍선에 100의 공기를 채운 후 이 공기를 가지고 물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물속 10m에 도달하면 기압은 2기압이 되고 공기의 부피는 2기압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100의 2분의 1, 즉 50이 됩니다. 다시 더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 20m에 도달하면 기압은 3기압이 되고 공기의 부피는 3기압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100의 3분의 1 값인 33이 됩니다. 다시 더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 30m에 도달하면 기압은 4기압이 되고 공기의 부피는 4기압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100의 4분의 1 값인 25가 됩니다. 이렇게 깊은 물속으로 들어갈수록 작아지는 공기의 부피를 보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속에는 다이빙 중 신경 써야 할 공기 공간이 있습니다. 그중 제일 큰 공간은 다이버의 숨을 저장하는 폐이고 양쪽 귀 고막 안쪽의 공간 중위, 위관과 광대 뒤 뼈 사이의 공간인 부비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몸속은 아니지만 마스크를 착용하여 생기는 마스크와 피부 사이의 공간도 중요합니다. 이 공간들은 물속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압력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고 압력 평형이 필요합니다. 다만 폐는 스폰지처럼 유연성이 좋고 압력 A의 풍선처럼 작아졌다 커지는 작용을 하여 손상을 입지 않아 압력 평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머리뼈 내부에 있는 공기 공간은 딱딱한 머리뼈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물속으로 들어갈 경우 풍선처럼 작아지지 않습니다. 머리뼈 내부의 공기 공간은 그대로이지만 공기의 부피는 반드시 줄어듭니다. 귀 뒤쪽의 공기 공간 중위는 딱딱한 뼈와 근육으로 둘러싸여 있어 압력을 받게 되면 공간이 줄어들지 않고 공기의 부피가 작아지기 때문에 진공 상태로 변화됩니다. 하지만 중위의 모든 공간이 딱딱한 뼈와 근육은 아니고 고막이라는 얇은 조직이 포함돼 있어 중위가 압력을 받으면 고막에 변화가 생기고 우리는 심한 통증을 느껴 더 깊은 곳으로 다이빙할 수 없습니다.
이때 폐나 입에 있는 공기를 활용하여 귀 안쪽에서 공기를 넣어주면 진공 상태인 중이가 원상복구되며 압력의 평형을 이루게 됩니다. 공기를 밀어넣어 중이의 압력을 맞출 때 부비동도 덩달아 평형을 이루게 되고, 마스크의 압력 평형은 잡았던 코를 놓거나 코로 바람을 살짝 불어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폐나 입의 공기를 귀 뒤쪽 공간으로 불어넣는 기술을 압력 평형이라 하고, 대표적으로 발살바와 프렌젤이 있습니다. 발살바는 호흡 시 사용되는 호흡 근육과 횡격막을 위쪽으로 수축시켜 기도 위로 공기를 밀어내 귀까지 올라온 공기가 중위로 들어가 외부의 압력과 평행을 맞추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횡격막과 흉부의 큰 근육들을 일시적으로 강하게 수축시켜 공기를 밀어내 많은 산소 소모가 발생되어 긴장 완화에 방해가 될 수 있어 프리다이빙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반면 프렌젤은 우리가 말을 하거나 숨을 쉴 때 여닫는 성문을 닫고 혀와 구강 근육을 사용하여 입안의 공간을 압축시켜 공기를 귀 뒤로 밀어내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근육이 적고 귀까지의 공기 통로 거리가 짧아 발살바보다 쉽게 이퀄라이징을 할 수 있어 프리다이빙에서 주로 사용하는 압력 평형입니다. 프리다이빙의 기술 중 프렌젤은 누군가에게는 가장 어려운 기술이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너무 쉬운 기술일 것입니다. 이는 누군가는 선천적으로 아무 노력 없이 프렌젤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 기술을 실행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 압력 평형이 잘 안 된다면 결국 프렌젤을 연습해야 하고 아래의 사항을 기억하여 실행해야 합니다. 깔끔한 기술. 프렌젤이 잘 안 되면 지상에서 충분한 연습을 하여 프렌젤 시 사용하는 근육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이빙을 하는 동안의 긴장 완화입니다. 웨이도 물 채우기. 만약 당신이 후드를 착용했다면 귀를 덮고 있는 후드로 인해 고막과 후드 사이에 또 다른 공기 공간이 만들어지고, 만약 이대로 물속으로 들어간다면 고막의 안쪽과 바깥쪽이 동시에 압력을 받기 때문에 압력 평형이 더욱 안 될 수 있습니다. 후드를 착용했다면 반드시 웨이도에 물을 채워 공기 공간을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충분히 자주 하는 압력 평형. 귀가 아플 때까지 잠수 후 압력 평형을 하게 되면 이미 많은 압력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압력 평형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귀가 아프기 전 압력을 조금이라도 덜 받고 있을 때 압력 평형을 자주 시도해 주셔야 합니다. 천천히 하강. 빠른 속도로 하강을 하게 되면 한 번에 빠르고 많은 압력을 받아 압력 평형이 어려워집니다. 천천히 내려가며 느리게 압력을 받고 자주 압력 평형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할 때 다이빙하기. 감기 등으로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압력 평형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충혈 완화제, 비염 스프레이 등 사용하지 않기. 약물로 인한 몸 상태 회복은 당장은 좋아질지 모르지만 당신의 몸 상태를 악화시켜 결국 회복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다이빙 전 몸 풀기. 다이빙 전 스트레칭으로 몸과 마음의 긴장을 충분히 풀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피닝은 프리다이빙을 할 때 추진력을 얻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입니다. 일반적인 피는 짧고 유연해 다루기가 쉽지만 강한 추진력으로 빠르게 물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프리다이빙 종목 특성상 더 길고 더 강하게 만들어 피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먼저 물속으로 들어가기 전 프리다이빙 기본 자세를 만들어야 합니다. 머리 위로 만세를 하고 수면 위에 엎드려 몸의 긴장을 풀어 근육에 힘을 다 뺍니다. 발목은 펴서 핀 끝이 물속으로 가라앉지 않게 잘 띄워놓고 천천히 호흡을 하는 것이 다이빙 전 기본 자세입니다. 기본 자세에서 한쪽 무릎을 45도 정도 살짝 구부린 후 발등으로 수면을 밀어내면 추진력이 생겨 앞으로 나아갑니다. 밀어낸 다리를 구부리지 말고 그대로 수면으로 들어올린 후 반대 다리도 똑같이 진행하며 익숙해질수록 끊기지 않게 자연스럽게 연습을 합니다. 기본 자세를 만들어 수면 위에 편하게 떠 준비 호흡을 하고 충분한 긴장 완화가 됐다면 최종 호흡을 합니다. 최종 호흡이 끝나면 손으로 스노클을 제거하고 그대로 앞으로 나란히 자세를 취합니다. 물속으로 빠르고 깔끔하게 들어가기 위해 양무릎을 살짝 접고 머리를 들어 웅크리는 자세를 취해줍니다. 웅크렸던 양다리로 물을 밀어 앞으로 나가는 추진력을 얻고 들었던 머리를 숙여 허리를 꺾어 앞으로 나가는 추진력을 밑으로 방향 전환해줍니다. 이때 시선은 내 발등이 보일 때까지 허리를 구부려야 하고 팔은 그대로 바닥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발등이 보이면 굽혔던 허리를 펴과 동시에 팔을 잡아당겨 차려 자세를 만듭니다. 이런 팔 동작을 스트로크이라 하며 팔 스트로크로 속도를 붙이면 속도가 느려지지 않게 바로 피닝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최종 호흡 후 다이빙 전 기본 자세를 만들고 덕다이빙을 하여 팔 스트로크를 할 때 머리를 들어 바닥과 수평이 되도록 스트로크로 밸런스를 조절해야 합니다. 이때 덕다이빙으로 들어가는 속도가 줄지 않게 바로 피닝을 시작하여 바닥과 일정한 수심으로 수평 이동을 시작합니다. 제한된 풀장에서 최대 거리를 이동해야 하므로 일정 거리에 도달하면 턴을 해야 합니다. 턴을 하기 위해 머리 앞으로 손을 짚을 때 그 손보다 머리는 깊은 수심에 다리는 낮은 수심에 있어야 순조롭게 턴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 자세에서 최종 호흡을 하고 스노클을 제거하면 스노클을 제거한 손으로 엄지가 바닥을 향하도록 외측으로 돌려 로프를 잡아당겨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자연스럽게 몸을 뒤집어 배가 하늘을 보도록 만들고 물속에서 다이버의 밸런스가 잘 잡힐 때까지 부위를 잡고 있는 손을 놓지 않습니다. 밸런스가 잘 잡혔다면 부위를 잡고 있는 손을 놓고 그대로 코로 가져가 이퀄라이징을 합니다. 이퀄라이징이 잘 됐다면 로프를 잡고 있는 손은 그대로 당겨 물속으로 들어가고 이퀄라이징을 한 손은 당기는 손과 교차하며 머리 위쪽에 로프를 잡아 양손이 모두 로프를 잡은 상태에서 몸과 로프가 수평이 되도록 밸런스를 잡습니다. 밸런스가 잘 잡히면 로프를 당겼던 손을 코로 가져가 이퀄라이징을 시도합니다. 이때 이퀄라이징이 잘 되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더 깊게 들어가고 잘 되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 긴장 완화하며 이퀄라이징이 뚫릴 때까지 시도합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목표한 수심 또는 호흡 충동이 올 때까지 하강 후 이퀄라이징 한 손을 수면에 가까운 쪽 로프를 엄지손가락이 수면을 향하도록 잡고 몸을 돌려 턴을 하여 천천히 로프를 잡아당겨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수면 기본 자세에서 최종 호흡 후 스노클을 제거하고 덕다이빙을 하여 내 몸이 로프와 수평이 되도록 팔 스트로크로 밸런스를 잡습니다. 스트로크한 손 중 한 손을 바로 코로 가져가 이퀄라이징을 함과 동시에 피닝을 하여 덕다이빙으로 만든 속도가 줄지 않게 다이빙을 시작합니다. 이때 로프와 나의 간격이 너무 멀면 천천히 로프와 나의 간격을 줄여줍니다. 목표한 수심 또는 다이빙에 실패한 수심에서 한 손을 앞으로 뻗어 엄지손가락이 수면을 향해 로프를 잡으면 내려가는 속도에 의해 몸이 앞구르기 하듯 뒤집어지고 충분한 턴이 이루어졌을 때 잡은 손을 힘껏 낚아챈 후 바로 피닝을 하여 수면으로 올라옵니다. 깊은 수심에서 턴을 하여 올라가는 것이 처음에는 많이 힘들지만 수면에 가까워질수록 작은 힘으로도 올라갈 수 있게 되고 마지막에는 자연적인 부력을 이용해 피닝을 하지 않고 떠올라야 합니다. 다이버가 다이빙 중 턴을 하였다면 다시 수심으로 들어가는 일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안전과 관계된 사항이고 턴 후에는 그대로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합니다. 항상 다이빙 후에는 회복 호흡을 습관화하셔야 합니다. 다이버가 다이빙 중 이상이 생기면 버디는 다이버를 그 즉시 수면 위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한 손은 목 뒤를 잡고 한 손은 겨드랑이를 통과해 마스크와 입이 벌어지지 않도록 손을 이용해 마스크와 턱을 압박한 채 수면 위로 빠르게 이동합니다. 이때 로프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가깝게 수면 위로 올라오면 목 뒤를 받쳤던 손으로 부위를 잡아 안전을 확보하고 다이버의 뒷목이 버디의 손목 위에 얹혀지도록 한 후 다이버가 하늘을 볼 수 있게 손으로 턱을 살짝 밀어줍니다. 이와 동시에 본인의 회복 호흡을 진행하고 회복 호흡이 끝나면 다이버의 마스크를 제거 후 뺨에 바람을 불며 손으로 가볍게 치며 정신 차리라는 말을 해줍니다. 이런 구조 과정을 세이프 앤 BTT라고 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S는 서페이스 수면으로 이동, A는 에어웨이 다이버가 하늘을 봄으로 기도가 개방되며 F는 페이셜 안면부, E는 이코먼트 장비로 FY를 제거하여 다이버가 숨쉬기 편하게 해줍니다. 이후 B는 블로우, 입으로 바람을 불고 T는 탭, 손으로 톡톡 치며 마지막 T는 토크, 대화로 정신 차리라고 해줍니다. 이 과정을 다이버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해주며 정신이 안 돌아온다면 빠르게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프리다이빙은 절대적으로 2명 이상의 다이버가 모여 한 팀으로 하는 스포츠입니다.
만약 당신이 버디 없이 혼자 다이빙 중 신체에 이상이 생긴다면 그 누구도 당신에게 도움을 줄 수 없어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매년 수많은 다이버가 혼자 스노클 및 다이빙을 즐기다 사고를 당합니다. 다이버는 제일 먼저 자신의 안전을 생각하고 두 번째로 버디의 안전을 책임져 줍니다. 항상 훈련된 버디와 많은 대화를 통해 안전한 다이빙을 계획하고 버디가 불안하다고 느껴지면 다른 버디를 찾거나 다이빙을 중지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다이버의 징후. 다이버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다면 버디는 구조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이버의 동작이 갑자기 빨라지거나 느려질 때, 다이버의 눈동자가 초점을 잃어갈 때, 다이버가 갑자기 이유 없이 유도줄을 잡으려고 할 때, 다이버의 비정상적인 모든 행동. 위와 같은 상황으로 수면에서 다이버가 물 밖으로 머리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다이버가 호흡을 할 수 있도록 머리를 잡아주고 마스크를 제거해 회복 호흡을 유도해야 합니다. 스태틱에서의 버디의 역할. 스태틱에서의 버디와 다이버는 다이빙 중에는 대화를 할 수 없으므로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이버의 긴장 완화가 깨지지 않는 선에서 버디의 말을 이해했을 때 왼쪽 검지를 가볍게 움직인다. 라는 신호를 미리 계획하고 숨참기를 시작하여 소통하는 버디에게 다이버가 반응하지 않는다면 특히 물속에서 공기를 뿜었을 때 위험 신호로 인지해 바로 세이프 앤 BTT를 실행해야 합니다. 버디는 다이버에게 불편함을 줄 만한 요소를 제거해주며 다이버가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않도록 최소한의 접촉으로 잡아주고 정확한 시간을 측정해줍니다. 다이나믹에서의 버디의 역할. 다이나믹을 하는 다이버와 같은 속도로 대각선 옆으로 수면에서 쫓아다니며 물 밖으로 나와 회복 호흡을 할 때까지 관찰합니다. 만약 다이버에게 이상이 생기면 세이프 앤 BTT를 실행합니다. 깊은 수심을 내려갈 때 버디의 역할. 다이버가 상승할 때 목표 수심의 3분의 1 지점에서 버디와 만나 동일한 속도로 상승을 하며 다이버에게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지 관찰해야 한다. 만약 다이버의 목표 수심의 3분의 1이 10m보다 낮은 수심일 때는 10m 지점에서 만나 같이 상승하고 문제가 생겼다 판단이 되면 바로 세이프 앤 BTT를 실행합니다. LMC는 운동신경 조절 장애로 수면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저산소증 경련이며 회복을 하지 못하면 블랙아웃으로 갈 수 있습니다. 버디가 관찰하는 LMC의 징후로는 통제되지 않는 경련, 다이버가 몸을 컨트롤하지 못함, 반응이 느림, 초점 없는 눈 등 수면에서 발생되는 비정상적인 모든 행동은 LMC의 징후로 볼 수 있으며 이런 징후가 관찰되면 버디는 다이버의 기도가 물 밖으로 유지되도록 잡고 마스크 제거 후 회복 호흡을 유도한 후 LMC로 인한 또 다른 부상 확인을 끝으로 당일 다이빙 중지를 권고합니다. 블랙아웃은 극심한 저산소증으로 인하여 마지막 남은 내 몸의 산소를 심장 뛰는 데 사용하기 위해 뇌활동까지 정지시켜 발생되는 일시적 의식상실입니다. 이런 현상은 깊은 다이빙 수심을 설정한 선수들이 본인의 한계까지 다녀오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됩니다. LMC와 블랙아웃은 다음과 같은 수칙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본인 역량에 맞는 다이빙하기, 초과 호흡 금지, 수심은 차근차근 천천히 보수적으로 올리기, 긴장 완화 잘하기, 반드시 다이빙 전 입에서 스노클 제거하기, 절대 혼자 다이빙하지 않기, 훈련된 다이버와 함께하기. 다이버가 느끼는 블랙아웃의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형, 갑자기 이유 없이 따뜻한 느낌, 편해지는 다이빙, 좁고 흐린 시야, 뚜렷하지 않는 생각, 손발 저림, 때로는 아무 증상이 없음. 버디가 보는 다이버의 징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핀 차는 방법의 변화, 초점 흐린 눈, 유도줄을 잡으려 함, 눈에 띄는 속도의 증가 또는 감속, 공기 배출, 기도를 수면 밖으로 유지하지 못함, 비정상적인 모든 행동. 다이버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버디는 바로 세이프 앤 BTT를 수행합니다. 안전한 다이빙을 하기 위해선 다음 사항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긴장 완화, 보수적 다이빙, 충분한 다이빙 기술의 연습, 회복 호흡, 충분한 수분 섭취, 훈련된 버디와 함께하기, 적절한 중량 납 착용, 다이빙 전 스노클 제거, 구조 기술의 연습,
부위 위에서 휴식. 랜야드 사용. 만약 스쿠버 다이빙과 프리다이빙을 병행한다면 스쿠버 다이빙을 한 다이버의 혈액 속에는 질소가 녹아있고 이는 프리다이빙에서 감압병의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스쿠버 다이빙을 했다면 12시간, 두 번의 스쿠버 다이빙을 했다면 24시간의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갖고 그 이후 프리다이빙을 해야 감압병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프리다이빙 후 스쿠버 다이빙에 관해서는 현재까지는 감압병의 발생에 과학적 근거가 없지만 최소 12시간의 휴식 후 스쿠버 다이빙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리다이버는 수중에서 스쿠버 다이버의 공기를 절대로 마시면 안 됩니다. 이는 상승 시 공기의 팽창으로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프리다이버 행동 수칙을 끝으로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주위 환경을 해치지 마세요. 수중 생물들을 만지지 마세요. 바다에 아무것도 버리지 말고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세요. 주변의 모범을 보여주세요.